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의 수학을 갖고 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는 이제 외심, 내심을 하시고 나시면 사각형의 성질을 좀 하고 나죠. 사각형에는 뭐 등변사다리꼴, 뭐 정사각형, 뭐 마름모, 직사각형, 뭐 평행사변형, 뭐 이런 많은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합을 해서 연습하시고 공식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확장판을 하고 뭐 이런 느낌을 배우시게 되죠. 오늘은 그냥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로 하나씩은 갖고 왔으니까요. 난이도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공부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특별 게스트가 옆에 있네요. 이 특별 게스트는 앞으로 쭉 나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자, 얼굴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에서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AD의 길이, 이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말을 하고 있죠. 평행사변형의 특징입니다. 평행사변형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죠. 그렇기 때문에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3x-5와 x 플러스 9가 서로 같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x끼리 계산하시면 자, x의 값은 7이라고 구할 수 있죠. 3x-5와 x 플러스 9가 서로 같습니다 라고 해서 x값 계산하시면 여러분들한테 7이라는 값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평행사변형은 또 위하고 아래의 길이가 서로 같죠. 한마디로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따라서 x에다 7을 집어넣으시니까 14에서 1을 빼니까 당연히 13이라고 하는 길이가 나오시게 됩니다. 뭐 평행사변형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었고요.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야, 좀 비켜봐 좀. 아, 이 녀석은 뭐 이렇게 자주 요즘 오죠. 다음은 자 AD하고요 BC랑 평행인 사다리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사다리꼴은요, 사다리꼴은 초등학교 때 배우시죠? 윗변과 아랫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다 이제 양쪽으로 평행한 것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하고요. 자, 아무튼 이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이 되고 싶답니다. 그러시면 되는 조건을 고르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어차피 AD하고 BC는 평행을 하죠? 그러니 AB와 CD가 평행을 하시면 사다리꼴이 됩니다. 자, 당연히 4번은 맞을 것 같네요. AB랑 CD랑 평행을 해버리면 위하고 아래에는 원래 평행하니까 옆에 있는 것도 평행하게 되니까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이제 또 하나씩 알아가야 되겠죠? 문제에서 또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모두 고르세요. 근데 정답은 두 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두 개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AB하고 CD하고 길이가 똑같습니다 라는 말도 있고요. A에서 O, D에서 O, 그래서 A에서 B, B에서 C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1, 2, 5번은 선생님이 말씀을 안 드렸죠. 자, 3번을 하는 이유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에는 몇 가지가 발생을 해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은 총 5개인데 윗변과 아랫변 한마디로 마주보고 있는 대변이 평행하고요. 옆에 있는 것도 한마디로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시면 됩니다. 또 평행한데 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길이도 똑같으셔야 되고요. 그죠? 평행사변형은 대각선끼리 서로 다른 것을 이렇게 이등분한다 라는 조건도 발생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낚을 때 쓰는 방법이죠. AD하고요 BC랑 평행하고요, 한 변의 길이가 평행하고요, 그 평행한 I가 길이까지 똑같아 버리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라는 조건이 있죠. 많이 낚을 때 쓰는 방법이 하나는 평행하고요 나머지가 길이가 같아요 라고 이런 조건을 만들어줘요. 이 조건은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행한 I가 길이까지 똑같아져 버리면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바로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사각형의 조건을 머릿속으로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름모입니다. 3번은 마름모인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마름모의 조건은, 야, 너 왜 자꾸 방해해? 이놈의 새끼. 응? 응?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참 이 녀석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자, 그냥 바로 갈게요. ABCD 둘레의 길이가 28입니다. 라고 나와요. 마름모의 성질입니다. 네 변의 길이가 다 같고요. 또 하나, 대각선끼리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한다. 라고 하는 게 마름모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죠. 뭐 성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둘레 길이가 28입니다. 자,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은데 28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7씩 갖고 있는 사각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가려보시면 위에 있는 녀석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삼각형이 되죠. 대각선으로 하나 끊어놨으니까. 마름모는 대각선끼리 서로 수직 2등분이 된다라는 조건이 있으니,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2등변 삼각형을 형성하고요. 이 모양 자체는 2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갖죠.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요. 하나의 꼭지점에서 밑에 선분의 수직으로 내리면 이 꼭지각을 2등분할 때 쓰는 거죠. 꼭지각에 2등분선을 내렸을 때 수직 2등분이 된다. 2등변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따라서 이쪽이 30이니까 이쪽도 30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A각이 전체가 60인데 2등변 삼각형이니까 120도를 양 사이드로 가져가겠죠. 그러니 60도씩 나눠 갖겠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니 AB도 7cm, AD도 7cm, BD도 7cm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BO 이렇게 반땅으로 끊어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있죠. 7cm의 반인 2분의 7을 가지고 갑니다. 다시 마름모의 성질은 서로 대각선을 수직 2등분을 한다 라는 이 조건 때문에 7cm를 반으로 나눈다 라는 것과 똑같겠죠. 3.5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소수로 많이 쓰시고요. 중학교는 대부분 분수로 많이 쓰시죠. 자, 2분의 7입니다. 마름모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니 앞에 반다리가 있어서. 자, 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이고요. 자, 이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x와 y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뭐 이런 뉘앙스를 띄우고 있네요. 자, 우선 정사각형이니까 한쪽에는 다 90도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90도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시면 이쪽은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정삼각형의 의미를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쪽에는 다 60도씩 이렇게 가지고 가겠죠.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정삼각형이니까. 그럼 y는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사각형이니까 한쪽 각이 90입니다 라는 말에 의해서 아래쪽 60을 갖고 있으니 y는 30도를 가지고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한쪽도 30도 뭐 이런 식으로 방금 했듯이 y는 30도입니다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밑에 변의 길이가 이제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같아요 라고 했으니 이 변의 길이는 이 변과도 길이가 똑같습니다. 정사각형이잖아요. 정사각형이니까 네 변의 길이가 원래 다 같겠죠. 그러니 이 길이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랑 다 똑같지만 이 길이는 바로 옆에 있는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정사각형의 변입니다. 그러시면 이 삼각형은 다시 2등변 삼각형을 형성하시게 되겠죠. 당연히 삼각형은 180도를 형성하니까 30도를 빼버리시면 150도를 양 사이드로 가져갑니다. 150도 양 사이드로 가져가시면 당연히 75도를 형성하시게 되겠죠. 뭐 이런 느낌. 너무 어렵지는 않죠. 사각형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셨을 때 도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습니다. 뭐 이런 느낌. 자, 5번 문제입니다. 등변 사다리꼴이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등변 사다리꼴은 초등학교 때 배우시죠. 사다리꼴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윗변과 아랫변이 평행하면, 그리고 어떤 사각형을 그렸을 때, 그러면 죄송합니다. 사다리꼴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윗변과 아랫변 한마디로 한 쌍만 평행한 사각형은 사다리꼴이고요. 나머지 한 쌍도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고요. 뭐 이런 느낌을 보이시죠?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말의 의미는 윗변과 아랫변이
평행하고요. 또 옆쪽에 있는 이런 모선이 하나 있죠. 선분이 있는데 이 선분이 길이가 똑같은 걸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각도 똑같다고 하죠. 이걸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하는데 밑에 있는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죠. 이럴 때는 이 AB의 선도 괜찮고요. CD의 선도 괜찮은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쪽이 더 나을지 않을까요? AB하고 평행한 선분을 뒤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이렇게 그려주십시오. 평행한 선분을 평행하게 그러시면 여러분들 AD는 문제에서 8cm라고 던져주긴 했죠. 원래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윗변과 아랫변이 평행하고요. 또 옆쪽에 있는 나머지 한 선분도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입니다. 제가 이 선을 그렸을 때 한 변과 평행하게 그렸기 때문에 이 아이는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평행사변의 특징은 서로 마주보고는 변의 길이가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은 거를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죠. 자, 그러시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여기 120이었죠. 사다리꼴일 때. 그럼 여기에 원래 각도 120입니다. 등변사다리꼴은 밑에 있는 각을 서로 양등분을 하기 때문에 사각형은 360, 120, 120, 240 한마디로 120을 서로 양 사이드로 가져오셔야 되니까 60, 60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죠? 자, 120이 평행사변형은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쪽도 120 각이 또 서로 똑같죠. 평행사변형은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120 그럼 당연히 일자평 평각에 의해서 60 여기 60 여기 60 그럼 당연히 여기도 60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자, 다시 등변사다리꼴에 의해서 양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똑같죠? 12cm. 그럼 여기도 12cm. 정삼각형이었으니까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12cm. 따라서 밑변은 20cm. 뭐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십니다. 등변사다리꼴의 문제는 약간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6번 문제입니다. 사각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는 말인데요.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을 하면 마른 모입니다. 맞죠? 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한 내각이 직각인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 의미를 보이죠. 직사각형에서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면 이건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렇죠?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모두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행사변형에서 하나의 내각을 90도로 맞춰버리면 직사각형이 되고요. 4개의 변의 길이를 다 맞춰버리면 마름모가 됩니다. 한마디로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의미를 갖죠. 자, 그 다음에 사각형에서 두 쌍의 대각이 각각 크기가 같으면 직사각형이 아니라 뭡니까? 평행사변형이죠. 사각형에서 두 쌍의 서로 대각은 마주보고 있는 각, 이렇게 각이 각각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행사변형을 나타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5번입니다. 사각형의 성질은 대체적으로 공식의 의미를 조금 많이 띄웁니다. 그래서 공식을 좀 많이 마스터 하시고요.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면 그렇게 큰 어려움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이런 사각형과 삼각형보다는 닮음이 제일 어렵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얘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마다 다 틀리는 게 틀리니까요. 생각하는 게 틀리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중학교 2학년의 사각형 문제고요. 선생님이 이상하게 오늘은 조금 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말로요. 자,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중학교 2학년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